네, 총선이 이제 보름하고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락이 끝나면서 여야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밤 민변 출신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의석 한 자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랬는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최 기자, 민주당 세종갑 후보로 나선 인물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취소할 만큼 이 사태가 좀 심각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당에 신고한 재산 내역과 이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네. 선관위 신고 재산 내역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또 상가 1채를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 또는 배우자 단독 명의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도 모두 인천, 대전, 세종, 수원, 구리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단순히 주거를 위한 그 구매가 아니고 초기성 구매다. 이 부분을 좀 더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게다가 이 부동산 전체를 합치면 모두 한 38억 원 가량 되는데 이 두 부부가 대출한 대출 내역이 그에 준하는 37억 원 정도여서 이는 이제 갭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보증금으로 또다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소위 갭투기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재산이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비중을 이자 비율도 높은 제2, 제3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은 이 내역을 봤을 때 공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당내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당내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에 신고한 내역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하나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상가 하나 이렇게 3개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37억인데 이 3개 건물에 해당하는 대출 규모로 대폭 축소해서 당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고 이런 투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당에 허위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공천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일종의 약속을 당에 이제 계약을 미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두 가지 죗값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한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한 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저런 거를 이제 당에다가 그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물론 그렇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당을 속이려고 본인이 그 오피스텔을 6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못 찾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그거는 당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면 네. 찾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없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뭔가? 적격, 부적격 판정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공천하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친명, 비명 이런 거 고르지 말고 네. 재산이나 아니면 전과나 더군다나 이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체납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체납액이. 네. 근데 현재는 체납액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뭔가 대단히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영선 후보와 경선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제도상의 허점 이런 것만 핑계를 대고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제도상의 맹점 플러스 지금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말고 검증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후보가 대전에서 이제 이른바 갭투기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문 변호사 역할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더 실망이 큰 셈이에요. 뭐 양의 탈을 쓴 뭐 이런 식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자문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네. 그거를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네. 나쁜 짓을 다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잘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네.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갭 투기꾼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돈을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왜 정치를 하죠?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봉사하는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이러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변호사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네. 돈을 버는데도 네.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면 돈만 그냥 버시면 좋겠는데 왜 돈을 벌었는데 꼭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는 그 돈을 더 벌려고 하거나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아침 몇몇 신문이 이른바 그 민변, 이제 이 후보들이 다 민변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 기자, 원래 민변도 처음 출발할 때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민변 출신이 많은데 이 민변 출신 후보자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민변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후보자들 사람들이 옛날과는 다소 성격이 달라진 거 아니냐. 민변 출신이라는 이 카르텔을 가지고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입문하는 그런 카르텔화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이 강북을의 후보로 등록을 할 뻔했다가 취소됐던 조수진 변호사도 민변 출신인데 이 성폭행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죠. 조수진 후보가 이제 후보로 임명이 되면서 선출이 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내가 어떤 경력이 가장 자랑스럽냐, 이런 질문을 받자 민변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꼽으면서 전체 3만 명 변호사 가운데 5%만 민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돈 생각하지 않고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드러난 케이스가 모두 성폭력 가해자들을 사선 변호로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